늙어서 남은 여생에 지난 세월을 한탄해하고 쓸쓸해하지만 노년의 삶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요, 일단은 힘이 약해집니다. 체력이 약해집니다. 재력도 약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다 약해집니다. 사람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쓸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마음이 착잡해지죠.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나이들은 다 걸린 일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누구나 다 닥칠 문제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으면 대처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질문은 뭐 노년의 경우지만 오히려 노년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전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는 봄에 해당이 되고요. 막 그 청년기, 장년기 때는 여름, 그다가 가을 됐다가 노년기가 되면 겨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뭘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은 봄과 여름에는 막 일이 펼칩니다. 가을과 겨울 때는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움츠려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입니다. 노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크게 틀리지 않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유치원 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봐요. 아유, 참새 때 조자조자가 돼 시끄럽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애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 막 조잘조잘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노인정 가보세요. 그러면요, 조용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자, 어린아이가 조잘조잘거리고 막 참새떼 같이 막 하는 게 정상인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 그거 수상한 겁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노인은 어떨까요? 노인은 조용한 게 정상인데, 노인이 갑자기 말이 많거나, 행동이 막 거칠어지거나, 그것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어울리지 않으니까. 물론 뭐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불났다면 빨리 움직여야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닌데 평상시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과 노인의 경우가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노인들은 우리가 정고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은 자기 속 얘기를 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진짜 나 이제 마지막이다 싶을 때 털어놓는 사람도 계십니다. 진짜 이제 내가 내일 모레 죽겠다 스스로 생각해도 야 이거 내가 그 이제 저승사자가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속마음을 털어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노인들은요 비밀을 숨길 수가 있고요 감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내 비밀들도 감춰줄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의 비밀을 감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겨울에는 어떻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꽁꽁 숨어 있잖아요. 땅속으로 숨고 이렇게 숨는 때잖아요. 겨울에는. 노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나 나이가 들으면요. 속에 꾹 안에 그냥 비밀을 감출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어때요? 비밀을 너만 알고 있어 해도 한나절 지나면 다 알려집니다. 왜? 혼자만 길에서 떠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이들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만 알고 혼자 간직하기가 할 수는 있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으면은 비밀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노인들은요, 정고하다고 했죠. 올바른 거를 굳게 지킵니다. 자기 소신을 굳게 지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편으로는 좋죠. 한편에 이게 발목이 잡힙니다. 사실 정고하다는 면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이건 올바른 거야. 나라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내 인생에 맞춰서 꼭 하는 거 아니면 굳게 지킵니다. 소신 있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삶의 원동력이고 인생의 그거는 흐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굳게 지키는 건 되게 좋은데 역사의 반동이야. 거꾸로 가. 그걸 굳게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했대.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럼 똥꼬집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자,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흘러갑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흘러갈 때, 아, 나는 요거를 굳게 지켜서 앞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건 박수 받습니다. 선구자야.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옛날 간송 전원필 같은 분입니다. 나라가 망국을 하고 힘들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광복할 거니까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문화재들을. 여러분 다 고려 청자리에 뭐 백자라든지 뭐 좋은 거, 진경삼서 이걸 다 모읍니다. 훈민정음도 모으고 엄청난 돈을 주네. 예를 들어서 뭐 훈민정음 해례본 건데 기와집 10채값인가? 를 줬다나 뭐 부채가 10채값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해보시다 서울 시내에 기와집 이면 그 땅도 있고 옛날에 이제 요즘 뭐 아파트가 껴있겠죠. 옛날 기와집이 뭐 그거를 뭐 10채값이다 하면은 그 상상이 되겠습니까? 쉬운 건 아니죠. 자, 전 재산을 다 투자해. 이럴 때 반대가 없을까요? 집안에서. 아니, 당연히 자손 입장에는 다른 사람, 아, 왜 그런 데 써? 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반대가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교과서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훌륭한 신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도 거꾸로 이걸 지켜. 반대로 가는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옛날하고 다 달라서 이제 상투 다 없애고 이제 제사도 꼭 옛날식이 아니라 요즘 뭐 케이크도 올리고 하다못해 양주를 깔려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파이라든지 그 치즈 파이라든지 피자를 올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옛날로 치면은 꼭 청주를 올렸었나? 옛날에 더 청주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파인애플 올렸나? 요새 파인애플 올리잖아. 그 그 피자는 왜 못 올려? 그럼 차라리 그런 시대인데 굳이 부득불 옛날 식대로만 해야 된다. 음식을 차렸는데 애들이 다 안 먹는 음식이야. 그거 좋겠어요? 그거 안 좋아. 그러면 옛날 거 고집하다. 이제는 상투 틀고 가 쓰고 살자. 뭐. 그럼 요새 따르겠냐고요. 이런 똥꼬집은 안 좋다는 얘기죠. 자, 다시 나이가 들으면은 정고해집니다. 이건 맞아요. 틀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갑자기 첫날 봤는데 미워. 한번 미운 털에 한번 다 박히면 계속 밉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미운게요. 또 처음에 며느리가 이쁘게 보였어. 그럼 뭘 해도 이쁩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 박히면 이게 잘 안 바뀌어. 그 나이들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박혀도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쪽으로 박히면 박수 받아요. 그리고 선구자적인 박수 받습니다. 나쁜 쪽으로 박히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다. 지금 우리는 광복한 입장에서 안중근에서 대다 의사에서 되게 추앙을 합니다. 윤복익 의사라든지 뭐 역사 위인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광복한 힘이 큽니다. 김구 선생이라든 많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나왔을 때 그 집안은 어땠을까요? 윤봉길 집안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음, 그때는요, 동네에서도요, 완전히 뭐 왕따시키, 왜냐면 월제 일본 놈들이 압박을 주니까, 또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 완전히 뭐, 그 후손들은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광복을 했으니까 박수 받는 거지. 옛날에는요, 그, 진짜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집안 쫄딱 망했어. 이런 말 나오겠죠. 물론, 이게 제 상상입니다. 이거 그냥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정말 또, 왜 그렇다고 하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올바른 쪽에 고집을 피우면 잠깐 오해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중에 박수 받아요. 거꾸로 역사의 반동인데, 잠깐은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탄의 대상이 돼. 대표적 이완용 같은 경우죠. 매국노 이완용은 대표적인 얘기. 그때 얼마나 고감대제가 당대 대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제 앞잡이에서 쓰다 보니까 매국노의 앞잡이가 된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고하다는 면은 맞다. 그래서 노인들이요 쉽게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아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잘 안 받아줘요. 자기 고집과 스타일이에요.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정립된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걸 쉽게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른 쪽이면은 좋은데 나쁜 쪽이면 똥꼬집이 되고 꼰대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꼰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나이 들어서 그 한탄하고 힘이 약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쓸쓸해진 건 맞습니다.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고집을 피워 정복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방법은요. 시시비비를 가리듯 매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요. 두 번째 자꾸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에 의상합니다. 그럴 때는요. 가능하면은 그냥 들어주세요. 부모 말을. 아주 엉뚱하지 않아. 다만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길,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알려줘야 됩니다. 정보 자체를 부실 생각하지 말고요. 흘러가는 방향이 이게 옳은 건지, 거꾸로인지, 역사의 반동인지, 역사의 선구자인지를 이 흐름을 이해하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좀 이것도 어렵죠,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는 되게 정고한 것 자체를 부시려고 합니다. 설득해서. 이러면 어렵습니다. 이치로 말해서 흘러가는 이치가 이렇다라고 보여줘서 스스로, 아, 이게 옳구나. 라고 해서 선구자적으로 좋은 쪽으로 정보화될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을 거꾸로 올려도 내려갑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흘러가는데 물꼬를 조금 틀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달라집니다. 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물꼬를 조금 틀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게 이제 그 자녀 입장이나 주변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도와줄 필요가 있고, 또 노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가 똥꼬집 부리지 않나, 내가 그 꼰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자꾸 반문하고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는 게 지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